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을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딥드로 다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 딥드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서 알지만, 어떤 그 브랭크 직경보다 깊이가 이제 깊은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그 이음매가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성형이 되지 않고 그 함더 드로를 한 공룡 더 한다든지 2단 드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깊이가 깊은 가공을 우리가 이제 드로잉 하는 것을 이제 딥 드로잉이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의 변화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랭킹 홀딩 압력이라든지 이런 압력 제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드로 성형이 또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딥드로의 제품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팽팽한 금속 판재를 원통형이나 각통형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번지로 소재를 다이 여기 이제 공동부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공간이라는 공간, 다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브랭크 홀딩이 이제 브랭크 홀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랭크 홀더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브랭크 홀더가 있는 구조로 보면 이제 이런 이 깊이가 상당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깊습니다. 이 깊이. 이게 지금 깊이, 이게 지금 노랗게 생기는 이 부분이 이제 기름. 굉장히 이제, 성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제 마찰 계수 흐름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기름을 도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코나부에 보면 주름이 많이 생기죠. 약간 사각 코나부에 생기듯이 이런 주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따라서 딥드로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이제 브랭크 소재를 뭐 이렇게 드로잉 컵으로 만든다고 보면 브랭크 홀더가 잡는 구조죠. 이렇게 지금 소재가 처음에 이 브랭크 소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번지가 하강하면서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딥 드로잉 제품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브랭킹 홀딩 압력하고도 많이 좌우가 된다. 지금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브랭크 소재가 이제 여기 요 위에가 이제 브랭크 홀더가 되겠죠. 이게 요 부분이 브랭크 홀더가 되는데, 소재를 잡고 번지가 하강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프레셔 플레이트다 하는 이 뭐 얘기는 브랭크 홀더를 얘기하는데, 비포 제품이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원판이든지 각판이든지 있으면 제품이 이런 식으로 된다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각형 드로와 원통형 드로가 있는데, 우측에 이제 시뮬레이션 잠깐 나오는데, 그래도 이 브랭크 홀더가 이 부분을 잡는 거죠. 이 잡을 때 압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따라서 드로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딥드로 제품은 용기가 깊은 거기 때문에 이제 미케니컬 프레스, 기계 프레스보다는 유압 프레스 쪽에 많이 성형을 합니다. 그 싱크 볼 그 부분도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유압 프레스에서 찍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술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도 역시 유압 프레스에서 성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유압은 이제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해서 상하 운동, 직선 운동을 바꾸는 것은 기계 프레스지만, 유압은 그냥 기름의 힘에 의해서 직선 상하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형 압력이나 이런 게 조정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성형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메케니컬 프레스보다는 그 정상적으로 어떤 그 주름 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메케니컬 프레스보다는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크아웃 플레이트라는 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품을 이제 이렇게 성형을 했을 때 이 핀에 의해서 이게 제품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노크아웃 프레스라고 노크아웃 플레이트라고 그럽니다. 이제 핀 타입으로 된 거는 노크아웃 핀이라 그러고, 이제 어떤 플레이트가 있는 것은 노크아웃 플레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 수업할 때 한번 그 성형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딥드로잉 제품이 용기가 깊은 거라, 요런 것들. 요런 건 원초형, 그러니까 방구형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단차가 있는, 후렌지 단차가 있는 이런 금형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딥드로 제품. 특히 요런 부분들. 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게 주름이 좀 생긴 제품들이죠. 사각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직선관을 아까 많이 빨려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빨려 들어가고 코나 부위는 이제 소재가 유입이 안 되니 남아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딥드로잉 제품입니다. 요 이제 그 캔 같은 이런 것도 하나의 딥드로잉 제품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딥드로잉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주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할 때 어떤 압력 제어나 어떤 그 지출 장치도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이제 마찰 개수 부분은 금형을 이제 열 처리하고 난 뒤에 어떤 표면 처리까지 해줘야 어떤 도금이라든지 코팅, 도금은 이제 도금층의 치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렇게 도금이 박리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코팅은 이제 하드 코팅, 드라이식으로 진공 상태에서 어떤 티타늄이나 크롬의 어떤 그 원소를 쪼개서 입자를 정착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드 코팅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내구성이 좀 오래 간다. 이 딥드로잉에서는 필히 마찰 개수가 좀 적어야, 잘 미끄러져야 어떤 그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브랭크 홀딩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품질 불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깊은 제품들, 장출 성형이라는 건데 굉장히 깊은 거죠. 이제 어떤 그 브랭크 외경보다는 깊이가 굉장히 깊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름이 크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동차에 그 엔진에 우리가 이제 엔진 올펜, 엔진을 구동할 수 있는 올펜, 이런 이제 부분의 형상 자체가 이제 비드라고 그러는데, 이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비드를 넣어서 강도를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제품인데, 이 딥드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 드로우를 이렇게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프 코팅, 이 정도 뽑아내고, 다시 이렇게 뽑아내고, 뭐 2차 2도로에서 또 3도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이가 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가스통 같은 LPG 통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 연매가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용접을 했을 때 어떤 뭐 요런 것들 이제 드로잉해서 이제 한 번에 다 못 뽑으니까 양쪽으로 2분의 1씩 해서 이제 드로잉하는 부품들.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자동차에 내나, 이거는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올펜이고, 요런 건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는 올펜인데, 요 부분이 단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한 300mm 정도 된다면 깊고, 여기는 한 120m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에 이거를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요런 정도로 뽑다가, 그 다음 공정에서 이런 식으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형상이 단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사각통으로 돼 양쪽 끝단부만 이런 식으로 끝단부에 약간 이렇게 태파가 짓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중간에 이제 이거를 보륨을 올려서 중간에 트리밍을 하고 구멍을 내고 뭐 후렌지 각을 씌우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깊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 스프링이라 해서 어떤 차에 어떤 그 쇼바라 그럴까 쇼바 어떤 우리가 뭐 그 시트에 앉아 있을 때 성차감이 좋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진동을 흡수해주는 이 스프링 시트를 잡아주는 그런 쇼버 카바 같은 이런 금형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스틸 강판으로 해서 딥 성형을 한다. 딥드로우 성형을 한다. 그래서 금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딥드로우 성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어렵고 특히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주름이라든지 크랙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딥도로의 제품이 이렇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딥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이 금속 판재를 이용해서 원통형이나 각통형 제품을 말하는 건데 강화하는 건데 원지로 소재의 다이 공동부로 깊게 밀어 넣는 이 다이 공동부라는 건 다이부죠. 이 밀어 넣는 이런 건데 주로 음료 캔이나 주방기구 아까 얘기한 싱크대, 자동차 판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브랭크 소재인데 요 녹색 요게 브랭크 홀더입니다. 요 브랭크 홀더가 어떻게 누름 압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따라서 주름과 파단이 생긴다는 것을 누차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 이제 주요 변수가 뭐냐 하면 이제 브랭크 홀더 압력도 있지만 공정의 주요 변수가 이제 특히 금속 판재의 성질이다. 이 판재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강판의 성질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계적 성질이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이 이제 뭐 전성이라든지 연성, 그 다음에 이제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이제 항복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강도, 경도, 이게 다 기계적 성질인데, 이 기계적 성질을 의미하는 판재 성질이 연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신율이나 엘롱게이션이 연신율이 높으면 이 터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 소재일수록 지성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제 소재 종류 중에서 SPCC가 있고 SPCD가 있고 SPCE가 있고 SPCN이 있는데 이제 SPCC는 1종 소재, SPCD는 2종 소재, SPCE는 3종 소재로 되어 있는데 3종 소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종 소재 SPCC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신율이 CD보다는 떨어지고 또 CD는 CE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성이라는 이런 기계적 성질, 금속 판재 성질이 이제 어떤 공정의 어떤 변수에 크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펀치 직경에 대한 브랭크 직경의 비다. 그럼 펀치 직경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파이다. 그럼 브랭크 직경은 예를 들어서 50이다 이러면 잡아주는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좀 적다. 만약에 30파이가 펀치 직경이고 이제 그 브랭크 직경은 예를 들어서 60이다 이러면 잡아주는 면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경 비에도 어떤 우리가 변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판 두께, 판재의 두께, 이 두께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1.6T를 기준해 가지고 후판이다, 박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1.6T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후판이니까 성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1.6T 이하, 적어도 한 1T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성능이 잘 되는 편인데 너무 얇아도 어떤 그 두께 차이에 오는 어떤 공차라든지 또 신율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좋고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이제 그 재료의 어떤 두꺼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다 얇은 박판 소재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빨리
그 터짐이 이렇다든지 신율의 변화가 아무래도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소재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께 차이에서 오는 변수. 그 다음에 이제 번지와 다이 사이의 간격이라면 클리언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서 시간에 공부한 거는 다이와 어떤 그 번지 사이에 그 간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1.5 내지는 뭐 1.0mm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지와 다이 사이의 어떤 간격, 클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성형의 어떤 그 압력 제어의 흐름에 어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면 유격이 있다는 거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성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번지와 다이 모서리 반경, 그 레디우스라 그러는데, 번지보다는 다이가 커야 되겠죠. 만약에 뭐 번지가 3R 같으면 제로티가 1T 같으면은 4R이 돼야 돼, 다이는. 그래서 4R보다는 좀 더 크게 5R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많은 R을 주게 되면 성형 제품의 어떤 직선 구간에서 어떤 굴곡이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도 품질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즉 정확하게 다이와 번지의 간격도 중요하지만, 번지 R과 다이 R의 어떤 그 상관관계 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줄 경우와 적게 줄 경우, 1대1 경우, 너무 적게 주면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서리 반경에서 일어나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지 홀딩의 지지력이라는 게, 번지 홀더의 압력 제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5kg 줬을 때, 30kg 줬을 때, 또는 뭐 1톤을 줬을 때, 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번지 홀더의 어떤 그 홀딩력도 감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내가 강조하지만, 번지와 다이 소재 간의 마찰과 윤활, 마모 마찰 윤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까 뭐 우리가 열처리 후에 도금하지 말고, 도금청보다는 코팅정이 마찰 흐름이 좋으니, 또 내구성이 좋으니 이걸 하자, 이렇듯이 이제 어떤 그 표면 처리도 중요하고, 표면 조도, 라프니스, 표면 조도가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가공을 하고 나면은 RA 값으로 한 1.5 정도 나옵니다. 1.5. 그럼 이거 1.5 나온다는 거는 거의 눈으로 보면 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거친 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자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사상을 해서, 사상을 하게 되면, 그 면을 가공하게 되면, 피니시 가공을 하게 되면 0.06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0.06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스틸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다이나 번지를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얼굴이 보이는 정도 수준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0.06 정도의 어떤 RA 값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마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표면 조도라든지, 그 표면 조도를 강화하고 난 뒤에 어떤 그 코팅층을 형성해서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번지와 다이의 어떤 소재 간의 마찰과 윤활의 흐름을 조정함으로 해서 이제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지의 속도도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빠르면 오히려 뭐 주름이나 크랙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너무 느려버리면, 그 번지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소재의 마찰 해소 영향도 있지만, 이제 흐름을 이제 유입을 좀 적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주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속도도 어떻게 할 건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응력 상태로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A와 B가 있는데, A는 주로 원주 방향은 압축 응력이 이제 있는 거고, 원주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흐름 방향이 이제 동그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건 반대 방향이겠죠. 길이 방향으로 측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B인데, 이거는 길이 방향의 인장 응력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변 방향을
진행 방향을 줄 거냐, 아변 반대 방향, 길이 방향을 줄 거냐에 따라서 폭 방향이냐, 길이 방향에 따라서 응력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킹이라는 거는 이제 브랭키 홀더 압력을 너무 많이 받을 때, 이렇게 적당하게 번지가 항할 때 재료를 풀어줘야 되는데,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데, 재료를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찢어지는 거죠. 가만 잡고 있으면 재료가 유입되게 같이 빨려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만들어주면 결국 뭡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크랙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킹이 일어난다는 거는 크랙이죠, 크랙.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킹의 원인 중에서 판재의 어떤 그 변형은 주로 펀치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펀치가 하강하면, 펀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소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하강하는 시점에서 이 펀치가 하강하는 시점에서 이게 재료 두께 방향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장이 된다,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형률, 속도의 민감주수 M하고 벤치 형사, 윤활 등의 이런 변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의 어떤 그 주름이나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킹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지지력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릴리즈가 되게 재료를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홀딩력이 크다면 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어떤 드로우 공정의 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나왔던 앞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순수 드로우, 일반 드로우는 이제 브랭크 홀딩의 어떤 지지력이 너무 작으면 소재 직경이 줄면서 드로우가 진행이 되고, 판재의 변형은 이제 브랭크 홀더 지지력이 너무 작으면 소재 직경이 줄어들면서 드로우가 진행되고, 판재 변형은 프렌지 부위만 일어나고 컵 벽면에는 탄성 응력이 걸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브랭킹 홀더가 덜 잡아주게 되면 소재 직경이 이제 이렇게 그 먼저 이 프렌지 부위만 이제 이 응력이 발생되면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탄성 응력이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탄성 응력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응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순수 드로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딥드로우에서는 그 지지되지 않는 소재판의 길이는 주름 발생 여부에 대해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살표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장하고 늘어나는 거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돼 버리면 이 코나 방구형 이 끝단부가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척벽부가 크랙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아이오닝 가공은 앞 시간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그 번지의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이의 간극보다 번지 다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한 훑기 가공이다, 예를 들어서 그 재료 두께 일정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면, 간극이 크다는 걸 번지와 다이 사이에 큰 경우는 이 가공된 어떤 그 형상보다는 길이가 길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틈새가 너무 크면 오히려 재료 두께 분포도 불일정하면서 오히려 길이만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딥드로우와 아이오닝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어떻든 이게 이제 일반 드로우는 코나 부위, 후렌지 부위에 응력이 많이 걸리고, 딥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양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형상에서 변형이 늘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의 주름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재료가 늘어나면서 브랭크 홀더가
압력을 충분히 잡아주지 못하면 이 파단이 생기면서 틀어져 버리면서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아이언 가공은 이제 두께가 번지와 다이 간격이 너무 크면 오히려 약간 변형이 생길 수 있고 휨이 발생될 수 있지만 훑기 가공처럼 타이트하다는 의미는 번지와 다 간격을 일반 드로보다는 좀 적게 주게 되면 일정한 재료 두께를 유지하면서 벽 두께가 우측 그림처럼 일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뭐 수업이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듣고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바쁜 감이 있긴 한데 잘 이해를 하면 또 교수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한계 드로잉 비라는 게 있는데 이 귀라는 게 어링 하는 게 있는데 귀 요런 부분들이 이제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요런 부분들을 귀 부분이라 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드로잉 컵 벽면에 어떤 파도 모양의 귀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가공 후에 이 부분은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보면 한계 드로잉 비라든지 어떤 뭡니까 번지와 다이 어떤 직경 대비해서 이제 어떤 굴곡이 생길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도 모양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한 기라는 거는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 얘기인데 이제 이거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번지와 다이의 어떤 틈새 간격이 너무 크다든지 또는 브레이킹 홀딩력이 적게 잡아주면 이제 빨리 들어가면서 주름은 생기지 않는데 약간 귀 모양으로 짤록하다 그럴까 약간 변형된 모습이 생기는 게 이런 게 이제 딥드로 품질 중에 하나 어닝 영상이 이제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벽부에 이제 위에 후렌지 쪽 부에 터지는 거하고 바닥면에 이 터지는 부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면은 클리어런스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거나 브레이킹 홀딩력이 너무 강해서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파단이 생기는데 그 대책으로 보면 이게 보면 지지력이 너무 과도하다 브레이킹 홀더. 그래서 번지 하중이 증가되기 때문에 컵 벽면이 찢어진다. 과소한 경우는 프렌지 부분이 주름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브레이킹 홀딩력을 너무 많이 잡으면 찢어지고 너무 적게 잡으면 주름이 생긴다는 것을 내가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에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드를 다이패스 면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비드 성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도 딥드로 역시 브레이킹 홀더 지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리드로잉은 계속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브레이킹 홀더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두꺼우면 브레이킹 홀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브레이킹 홀더 자체가 없어도 이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잡을 수 있는 면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밍 구조로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패드가 있어가지고 카운터 펀치가 있는 거죠. 밑에 이제 정방향으로 펀치가 있으면 밑에서 성형을 하게 되면 다이소로 들어가게 되면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패딩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홀딩 압력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판재가 두꺼울 경우는 사실은 좀 이렇게 브레이킹 홀더를 잡기가 비드 성형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두꺼우면 아무래도 폼 구조로 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윤활
윤활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찰 개수하고 영향이 있는데 가공력을 줄이고 가공성을 높이고 다이 마모나 제품을 제품 결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활이 없으면, 미끄럼이 없으면 마찰이 없고 마찰 응력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중이 발생되게 되면 내구성하고도 문제가 되니 이제 적당한 윤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윤활을 한다는 의미는 기름을 친다는 의미인데, 기름을 치게 되면 이제 현장이 이제 바닥이 이제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도포가 되고 미끄러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게 뭐 바닥에 기름이 많이 생겨 톱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안 미끄러지도록 했는데, 기름이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을 청소를 잘 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멘트 바닥 대신에 어떤 그 철판으로 이렇게 그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기름을 안 새게 하기 위해서 금형을 아주 이제 미리 이제 세척을 해서 관리를 하는 쪽도 있고, 또는 이제 불가피한 거는 이제 금형 자체에서 이제 그 돈을 좀 뭐 들여서라도 내구성 측면에서 이제 하드 코팅을 해서 기름을 쓰지 않고, 그 기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잘 이제 미끄러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특수한 어떤 금형 표면에 다이 상면이나 번지 하면 이쪽으로 성형되는 구간에 전부 마찰 흐름 개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 처리를 해서 성형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코팅이라는 건 친환경적이라는 거지. 기름을 안 쓰니까 이제 금형 자체에서 어떤 그 하드 코팅을 한다는 건 진공속에서 어떤 정착을 시켜서 코팅 물질을 이제 표면에 입자를 이제 정착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와 기계 중에서 이제 보통 공구강을 많이 쓰고 하지만 이제 주로 가공할 때는 이제 초경합금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가능하다. 기계로서는 유압프레스, 기계프레스 두 개 다 사용되는 거고, 번지 행정에 따라서 브링크 지질력 변동을 주기 때문에 유동 조절하기. 이 말은 뭐냐? 번지에 따라서, 행정에 따른 번지의 어떤 그 식임 양에 따라서, 스트로크 양에 따라서 처음에 초기에 타치됐을 때 소재 상면이 타치됐을 때 20mm 내려갔을 때, 30mm 내려갔을 때, 50mm 내려갔을 때, 다 내려갔을 때 어떤 브랭킹 홀딩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브랭크 홀더 지지를 잘 하게 되면 네크나 주름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자, 대략적인 뭐 구조는, 이런 구조는 여러분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브랭크 홀더를 밀어주는 어떤 쿠션 장치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보이는 부분이 브랭크 홀더고, 요 부분이 이제 이게 번지입니다. 번지. 다이는 이제 상형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번지가 상형이고 다이가 하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번지가 하형이다. 번지는 고정이고 여기 홀더에 고정되고, 이 브랭크 홀더가 들었다 놨다가 하고, 다이는 상형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번지를 통상적으로 상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번지는 하면에 고정되어 있고 이제 상형은 다이 쪽에 소속되어 있고 브랭크 홀더가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대체로 아주 큰 금형 이제 자동차 금형이라든지 도어 금형, 이런 거 자동차 중에서도 도어, 프론트, 리어, 도어, 후드, 루퍼, 펜더, 뭐 사이드 아웃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다. 요것처럼 또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반대로 번지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복동 프레스라고 있는데 이게 브랭크 홀더고, 요 브랭크 홀더 위에 번지 위에다가 상형 프레스 램이 있어서 밀어줍니다. 이게 이제 복동 프레스에서, 단동 프레스가 아니고 복동 프레스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구조는 이래 있지만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스 자체도 복동 프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복동 프레스라 하는 프레스가 상형의 램에서 하나의 어떤 그 펀치를 밀어줄 수 있는 노가트 펀치 같은 이런 그 패드가 어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동 프레스는 요즘 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기계 프레스 중에서 이제 단동 프레스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형 조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굳이 왜 복동 프레스를 써야 되냐 하면은 양쪽에 압력이 걸릴 때 견고한 압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복동 프레스를 많이 쓴다. 요즘은 뭐 복동 프레스를 많이 쓰는 쪽은 못 봤어요. 그래서 단동으로 많이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스 작업들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놨는데 뭐 이렇게 작업자가 있고 뭐 프레스 세팅되는 상태이고 프레스 이게 유압 같습니다. 유압 프레스입니다. 이런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탈 포밍이라 해가지고 이제 드로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정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금융 분류에서도 많이 봤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 텐데 이건 순수 브랭크고 요거는 이제 그 딥드로 그 다음에 이제 리드로 한 번 더 드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닝 강화가 이제 저를 두께 일정하게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미닝 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걸 도미닝 강화이라 도미닝 강화. 그럼 네킹 현장은 목을 네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이런 목 가공을 네킹 강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밍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80도로 이제 하나 제품을 넣고 엇걸기처럼 이렇게 걸어주는 게 시밍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로 공정 외에 드로 공정에서 유치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제품들이 이제 딥드로 제품이다. 딥드로 제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제 코나본이 많이 빨리 들어가는 적게 안 빨리 들어가는데 이 직선구는 빨리 들어가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료에 유입을 많이 주면 그 성형은 잘 되는데 주름이 생기고 유입을 적게 주면은 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크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기름 탱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형상인데 요 자록하게 보이는 건 한 번 더 드롤을 해서 그 서로 쇼크 라인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형상 라인이 아니고 제품이 어떤 그 선명하게 단에서 만나는 쇼크 라인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이게 뭐 불량처럼 보이는데 불량은 아니고 이 어떤 그 쇼크 라인 형태로 이 1차 가공 경화되는 부위하고 2차 성형하는 연결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크 라인 그 부분이 오래되면 치성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이제 품질 불량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 아까 다 받는 현상이기 때문에 넘어간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드로 가공에 이제 한계와 가공 조건이 있는데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드로 가공 한계는 뭐라 그래도 이제 파단이나 주름이 어떻게 결정될 건가. 즉, 그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브랭크 홀더 조건, 그 다음에 공구 형상, 소재판의 어떤 형상, 그 다음에 윤활 조건, 가공 조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늘 강조하지만 브랭크 홀딩 압력,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공구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펀치 형상, 다이 형상, 소재판의 성형의 딥 형상, 깊은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 윤활 조건이나 가공 조건, 마찰 조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쭉 그 어깨부가 다이 어깨부가 있고 척백부가 있는데 이게 빨리 내려가면서 앞에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크게 문제 없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성형상에서 악조건이기 때문에 크랙이라든지 굴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설명하기 좋게 해놨는데 결국은 이 유입 속도, 이 브랭크 다이면하고요 이걸
브레이크 홀더가 눌리고 있는 힘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품질 불량이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드로다이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브레이킹 홀딩 압력하고 윤활 조건, 마찰 조건, 그 다음에 소재의 어떤 흐름 특성, 근데 번째왈과 다이알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만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그 성형의 내구성이나 이런 게 오래 가는 거죠. 품질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다는 의미는 이 조건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또 불량이 난다든지 전체적인 뭐 크랙이 발생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이 발생돼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그게 발견되면 치명적인 회사의 어떤 결품하고도 연결되니까 굉장히 인스펙션 검사를 초중 말품 검사를 철저히 하고 로또 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이 딥드로 형상이나 일반 드로 형상의 크랙이나 네크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손실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교수는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를 할 때 이런 어떤 그 브레이킹 홀더 압력, 이는 윤활 개수, 윤활 조건, 마찰 개수, 마찰 조건, 뭐 이런 펀치 R, 다이 R, 뭐 이런 어떤 그 크기, 펀치와 다이의 어떤 간극, 틈새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그 양질의 부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한번 보면 이제 그 척벽 후렌지 부위하고 벽 부위, 이거는 이제 길이 방향이죠. 길이 방향. 이거는 이제 원주 방향이고 아까 나왔습니다. 이 사각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재 변형하고도 연계가 된다. 비드 자체도 이제 요런 지금 요 주름이 잔존하는 주름을 없애려면 올라운드 비드를 해야 되는데 비드 가공을 하려고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금형을 수리를 해야 되고 이 주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드를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어 놓으면 오히려 주름을 억제도 못하면서 금형만 스크래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비드를 심을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비드의 역할은 뭡니까? 재료의 유입을 유일하게 로크를 시켜서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비드 높이가 이제 10mm일 때 하고 예를 들어서 5mm일 때 하고 또 폭이 10mm일 때 하고 폭이 5mm일 때 하고 이런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강하게 소재를 억제하느냐 잡아주느냐 홀딩하느냐 홀딩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비드 높이, 위치, 비드 크기, 폭, 길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드를 심었을 때 밑에 그림이 주름이 생기는데 만약 양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안 생기도록 비드를 이렇게 뭐 원주 방향이나 어떤 그 제품 각도 방향으로 집어넣는다면 주름 비드를 심어버리면 주름이 완전히 해소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브레이크 홀더와 드로 비드의 역할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판재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형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앞 시간에도 그런 어떤 사각 도로형에 대해서 그 조건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판재 성형성을 검토를 좀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조건이 이제 주름이 생길 거냐 말 거냐, 조건의 변화, 브레이크 사이즈가 이렇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브레이크 소재나 이렇게 브레이크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밑에 뭐 코스트 부분도 좀 얘기했는데 뭐 스트로크당 뭐 돈이 얼마 더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재의 성형성에 보면 네크나 주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이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뭐 보니까 크랙이 가는 상태고 여기는 주름이 생긴 상태, 이런 거를
이게 이제 그리드 마크를 그려서 어떤 부분에 주름이 생긴다, 어떤 부분에 크랙이 생긴다를 미리 이 그리드 마크를 그려서 해보면은 나중에 판재를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자료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크나 찢어짐이 없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인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금속의 성질, 윤활, 기계적 특性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자에서 좌우가 된다. 그 아까 기 부분은 얘기를 했고, 이방성 문제, 그 다음에 옆측면 파단 뭐 문제, 변수 이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어떻든 이제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 또 쉬었다가 딥 드로잉에 대한 그 해석하는 부분하고 성형했는 부분, 실제 이제 그 적용되는 사례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로에 대한 어떤 그 품질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쉬시기 바랍니다.